랑랑 형제 떡집. 우리 꼬랑지가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그동안 잘 버텨왔지만 계속 혼자 떡집을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지. 삼신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 녀석이라면 꼬랑지를 도와서 떡집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삼신할머니는 떡집을 내려다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 초승달이 외롭게 떠오른 밤이었어. 꼬랑지가 막 잠들려는 순간 쿵쿵쿵 누군가 떡집 문을 두드렸어.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꼬랑지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다시 잠을 자려고 했어. 그런데 쿵쿵쿵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뭐야. 누구세요? 꼬랑지는 문 앞으로 다가가 물었어. 여기가 꼬랑지 형님이 운영하는 떡집이 맞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와 꿀게. 꼬랑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 그러자 문 앞에는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개구리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지 뭐야. 꼬랑지 형님, 안녕하실 꿀게? 먼 길을 오느라 말이 아니 굴게. 개구리는 온몸에 붙은 진흙을 털어내며 무안한 듯 헤헤 웃었어.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꼬랑지가 놀라서 물었어. 이걸 보고 찾아왔꿀게. 개구리는 손에 들고 있던 누렇게 바랜 나뭇잎을 꼬랑지 앞으로 불쑥 내밀었어. 그게 뭐예요? 꼬랑지는 나뭇잎을 자세히 봤어.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길에 나뒹구는 흔한 나뭇잎으로만 보였지. 참, 개구리 글씨라 보기 어렵겠꿀게.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옆에 이 편지가 있었꿀게. 개구리는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활짝 펴고는 서둘러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왕구리는 보아라. 소원 떡집을 운영하는 꼬랑지를 찾아가서 잘 도와주도록 해라.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삼신할머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꿀게. 그런데 머리맡에 삼신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꿀게. 다행히 편지 덕분에 내 이름 왕구리는 생각났꿀게. 편지에 약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아왔꿀게. 꼬랑지는 왕구리가 건넨 나뭇잎을 불빛에 비춰보았어. 개구리 글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나뭇잎에 뚫린 작은 구멍들이 떡집을 찾아오는 길 모양과 똑같았어. 꼬랑지는 그제야 삼신할머니가 왕구리를 보냈다는 걸 믿게 되었지.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울게. 왕구리가 꾸벅 인사하며 커다란 손을 내밀었어. 그래, 나도 잘 부탁할게. 꼬랑지는 왕구리가 내민 손을 잡았어. 왕구리의 손은 찐득하고 말캉거렸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지. 왕구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다정한 손이었어.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어. 굴굴굴. 왕구리는 긴 여행이 매우 힘들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꼬랑지는 왕구리를 깨울까 하다가 그만두었어. 아직 겨울잠이 더 필요한 것 같네. 꼬랑지는 빙긋이 웃으며 서둘러 지하 부엌으로 내려갔어. 그러고는 소원떡 만드는 비법책을 활짝 펼쳤어. 꼬랑지는 비법책을 보며 랑랑 형제를 떠올렸어. 꼬랑지와 같은 반인 랑랑 형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야. 밤톨머리에 밤달눈, 동글동글 마늘코까지 생긴 모습이 아주 똑같았어. 하지만 성격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 형인 우랑이는 두려움이 없어서 자주 사고를 쳤어.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주머니에 손 넣고 자전거 타기, 사나운 개 약 올리기 등 위험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늘 다치고 멍들 때가 많았어. 반면에 동생인 아랑이는 두려움이 아주 많았지. 발야구 할 때 공이 날아오면 도망가고 비둘기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신발에 개미가 올라와도 울먹거렸어.
그래서 늘 겁쟁이라 놀림을 당했지. 성격이 이렇게 다르니 사이가 좋을 리 있겠어? 아랑이 넌 맨날 무섭다고 울기만 하고 창피하니까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마. 흥, 나도 창피한 건 마찬가지거든. 맨날 사고만 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나한테도 아는 척 하지 마. 우랑이와 아랑이는 점점 학교에서도 함께 어울리지 않고 서로 피해 다녔지. 랑랑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꼬랑지가 비법책을 보며 크게 소리치자 누런 종이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두려움이 스르르 생기는 두텁떡. 두려움이 스르르 생기는 두텁떡이라고? 꼬랑지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떡 하나가 더 나타났어. 두려움이 스르르 사라지는 두텁떡. 옳지. 두려움이 스르르 생기는 두텁떡은 두려움이 없어 사고만 치는 오랑이한테 필요하고, 두려움이 스르르 사라지는 두텁떡은 두려움이 많아 겁쟁이인 아랑이한테 꼭 필요하겠구나.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곧이어 비법책에 두텁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났어. 찹쌀가루에 꿀과 계피를 넣어 반죽해서 잣, 밤, 대추, 유자청으로 만든 소를 넣고 볶은 팥고물을 봉우리처럼 정성껏 켜켜이 쌓아 시루에 찌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마지막 비법 재료가 궁금했어. 두려움이 스르르 생기는 두텁떡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날숨, 두려움이 스르르 사라지는 두텁떡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들숨. 우랑이와 아랑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꼬랑지가 비법책을 덮으려는 순간 종이에 글자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 주의사항. 소원떡은 그날 밤 12시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 꼬랑지는 마음이 급해졌어. 이번에는 떡을 2개나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 꼬랑지가 서둘러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다른 때보다 더 부지런을 떨어야 했지. 꼬랑지는 동글동글한 소를 2개 빚어서 떡가루 위에 올리고 팥고물로 켜켜이 봉우리처럼 정성껏 쌓았어. 점심해가 밝아오고 있었어. 꼬랑지는 두텁떡을 서둘러 시루에 쪘어. 그때까지도 왕구리는 굴굴굴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지. 맛있는 떡을 먹는 꿈을 꾸면서 말이야. 꼬랑지는 아침이 다 되어서야 두텁떡 2개를 겨우 완성했어. 큰일 났다. 이러다 지각하겠네. 꼬랑지는 왕구리를 서둘러 깨웠어. 굴굴굴, 더 자고 싶은데 무슨 일이 굴게? 왕구리는 실눈을 겨우 뜨고는 늘어져라 하품을 했어. 왕구리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학교에 가야 해서 네가 가게 문을 열어야겠어. 두텁떡을 진열대에 가장 잘 보이는 바구니에 놓아줘. 와, 두텁떡 정말 맛있게 생겼꿀게. 왕구리는 침을 꼴깍 삼켰어. 우랑이와 아랑이를 위한 소원떡인데 둘이 똑같이 생겨서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알아꿀게.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녀올게. 꼬랑지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어. 하지만 그때 랑랑 형제는 벌써 떡집을 지나쳐서 부지런히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지.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였어. 우랑이는 오늘도 사고를 쳐서 교실에 남아 벌을 받았어. 복도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다가 옆반 아이와 부딪혀서 크게 다칠 뻔했지 뭐야. 우랑이는 교실에 남아서 반성문을 써야 했어. 우랑이는 정말 못 말리는 사고뭉치야. 우랑이는 왜 맨날 사고만 칠까? 하필 쌍둥이로 태어나서 나까지 오해받을 때가 많잖아. 정말 창피해서 우랑이와 함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고 정말 짜증나. 아랑이는 투덜거리며 털레털레 집으로 향했어. 아랑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새로 생긴 떡집이 떡하니 눈앞에 나타났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랑랑 형제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지. 랑랑 형제 떡집이라고? 우리 형제 이름하고 비슷하잖아. 참 신기한 떡집도 다 있네. 아랑이는 랑랑 형제 떡집에서
어떤 떡을 팔까 궁금했어. 하지만 혼자 떡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 무서운 아저씨가 주인이면 어쩌지? 어린아이가 혼자 왔다고 무시할지도 몰라. 혹시 사나운 개가 떡집을 지키고 있으면 어쩌지? 아랑이는 선뜻 떡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 맞다. 엄마가 학교 끝나면 한눈 파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지? 겨우 핑곗거리를 찾은 아랑이는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 달무리가 흐릿하게 비치는 밤이었어. 랑랑 형제는 끝내 떡집에 오지 않았지. 꼬랑지는 비법책에서 봤던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어. 이거 큰일 났다. 랑랑 형제가 오늘 떡을 찾아가지 않으면 두텁떡은 영영 사라져버릴 텐데. 꼬랑지는 발을 동동 굴렀어. 그렇다고 한밤중에 랑랑 형제 집으로 불쑥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골게. 배달은 이 왕구리한테 맡기시골게. 온종일 꾸벅꾸벅 잠만 자던 왕구리가 오랜만에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아, 그래. 너라면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구나. 꼬랑지는 예전에 떡을 배달하던 때가 떠올랐어. 12시가 되기 전에 두텁떡을 꼭 랑랑 형제에게 배달해줘야 해. 떡 먹는 것도 꼭 확인해야 하고. 꼬랑지는 랑랑 형제가 사는 집 약도를 건네며 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마지막 비법 재료를 알려주었어. 우랑이는 오른쪽 귀에 커다란 점이 있고 아랑이는 점이 없어.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우랑이는 오른쪽 코에 커다란 점이 있고 아랑이는 점이 없굴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굴게. 왕구리가 해맑은 목소리로 말을 따라했어. 아니, 코가 아니라 귀야. 우랑이는 오른쪽 귀에 커다란 점이 있어. 꼬랑지가 다시 말했어. 아, 우랑이는 코가 아니라 귀에 점이 있굴게? 그래, 헷갈리지 말고 잘 배달해야 해. 헤헤, 알아꿀게. 절대 까먹을 일 없꿀게. 왕구리는 두텁떡이 담긴 바구니 2개를 들고는 폴짝폴짝 밖으로 달려나갔어. 랑랑 형제 집에 가려면 큰 찾길을 건너야 해. 도로 앞에 다다르자 왕구리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어.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 폭풍이 불어왔지. 왕구리는 날아가지 않게 몸을 바짝 낮추고 서둘러 건널목을 찾았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조심 찾길을 건넜어. 하지만 왕구리가 건널목을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지. 신호가 바뀌자마자 집채만한 트럭이 달려왔어. 금방이라도 왕구리를 깔아 뭉개버릴 것만 같았어. 부앙! 괴물 같은 트럭이 왕구리를 덮쳤어. 으악! 왕구리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웅크리고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어. 다행히 커다란 바퀴가 왕구리를 비켜왔지. 왕구리는 그제야 겨우 눈을 떴어. 휴, 살아꿀게. 왕구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올챙이적 힘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건널목을 건널 수 있었지. 랑랑 형제 집은 회색 벽돌집 2층이야. 저기가 막골게. 왕구리는 바깥으로 연결된 계단을 팔딱팔딱 뛰어올랐어. 그런데 계단을 다 오르자 단단한 철문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지 뭐야. 이거 큰일 났골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골게? 12시가 지나면 주인을 찾지 못한 두텁떡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거야. 바구니를 보니 떡이 아까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어. 왕구리는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 첫 배달인데 실패한다면 왕구리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때였어. 왕구리는 건물 아래에서 올려다본 2층 베란다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던 게 떠올랐지. 옳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굴게. 왕구리는 바구니 2개를 양쪽 어깨에 척척 걸치고 베란다가 있는 벽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 마치 고개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지. 다행히 베란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왕구리는 빛이 새어나오는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으로 겨우 들어갔어. 그러고는 재빨리 랑랑 형제 방을 찾았어. 문이 열린 방에 나란히 놓인 침대 2개가 눈에 들어왔지. 드디어 찾았꿀게. 왕구리는 펄쩍펄쩍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2개의 침대에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이 잠들어 있었어. 랑랑 형제는 똑같이 이불을 걷어차고 똑같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똑같이 방귀도 뿡뿡 뀌었어.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우랑이고 누가 아랑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지. 왕구리는 꼬랑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맞다. 우랑이는 어딘가에 점이 있다고 했꿀게. 그런데 순간 점이 코에 있다고 했는지 귀에 있다고 했는지 헷갈렸어. 그때 문 쪽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 코 옆에 난 작은 점이 왕구리 눈에 들어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만큼 아주 작았어. 코든 귀든 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우랑이가 맞꿀게. 우랑이와 아랑이를 헷갈린 왕구리는 꼬랑지가 알려준 마지막 비법 재료를 반대로 넣고 말았어. 왕구리는 아랑이가 숨을 들이켤 때 떡을 코 옆에 가져다 댔어. 그러고는 아랑이의 들숨이 들어간 두텁떡을 우랑이의 머리맡에 두었지. 이번에는 반대로 우랑이가 숨을 내쉴 때를 기다렸다가 나머지 두텁떡 1개를 코 옆에 가져다 대었어. 그러고는 우랑이의 날숨이 들어간 두텁떡을 아랑이 머리맡에 두었지. 그런데 12시가 되기 전에 떡을 먹게 해야 하는데 큰일 났꿀게. 거실에 걸린 벽시계를 보니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12시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었어. 왕구리는 발을 동동 굴렀어. 에라 모르겠꿀게. 왕구리는 양쪽 침대를 왔다 갔다 하며 랑랑 형제 얼굴 위로 폴짝폴짝 뛰었어. 아! 누구야? 야! 장난 좀 치지 마! 랑랑 형제는 얼굴에 뭔가 끈적거리는 게 철썩철썩 달라붙자 잠에서 깨어났어. 왕구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지. 랑랑 형제는 잠에서 깨자마자 옆에 놓인 두텁떡을 발견했어. 아닌 밤중에 이게 웬 떡이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우랑이와 아랑이는 동시에 두텁떡을 입에 넣었어. 랑랑 형제가 떡을 먹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벽시계의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동시에 12시를 가리켰어. 휴, 다행이굴게. 왕구리는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렸지. 랑랑 형제가 다시 잠이 들자 침대 밑에 숨어있던 왕구리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 드디어 첫 배달 완료굴게. 왕구리는 어두운 방거리를 펄쩍펄쩍 뛰어가며 굴게굴게 신나게 소리쳤어. 왕구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꼬랑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떡집을 나섰어. 햇볕이 따스하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지. 오늘은 근처 숲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야. 아이들은 교실에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숲으로 향했어. 랑랑 형제도 기분이 좋은지 오늘은 싸우지 않았어. 숲에 들어서자 활짝 핀 진달래와 개나리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날이었지. 자, 이제부터 자유롭게 다니면서 나무와 꽃을 살펴보고 관찰 일지를 써보세요. 1시간 뒤에 여기 다시 모여야 해요.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관찰하세요. 선생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야호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숲을 뛰어다녔어. 숲에는 얕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어. 아이들은 토끼처럼 펄쩍펄쩍 징검다리를 건너갔어. 꼬랑지도 신이 나서 징검다리를 건넜지. 우랑이도 펄쩍펄쩍 가볍게 징검다리를 건넜어.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랑이가 징검다리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추지 뭐야. 아랑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어. 괜찮아. 내가 잡아줄 테니까 조심해서 건너면 돼. 꼬랑지가 손을 내밀었어. 싫어. 잘못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 그럼 옷이 물에 젖을 거고 젖은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릴 거야.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폐렴에 걸릴 거고 폐렴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난 죽기 싫단 말이야. 아랑이가 갑자기 울먹거렸어. 이상하다. 아랑이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텁떡을 먹었을 텐데 꼬랑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바보 멍청아. 이까짓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나는 눈 감고도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어. 앞서가던 우랑이가 뒤를 보고는 외쳤어. 흥, 말도 안 돼. 어떻게 눈을 감고 여기를 건너? 못 믿겠다 이거지? 우랑이는 보란 듯이 눈을 감고 폴짝폴짝 뛰었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고 말았지. 아야! 우랑이는 발목을 접질렸는지 다리를 절뚝거렸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보 멍청이는 우랑이야. 훌쩍거리던 아랑이가 울음을 그치고 비웃었어. 흥, 나는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난 여기서 수영도 할 수 있어. 우랑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며 물살이 세게 흐르는 쪽으로 향했어. 너 뭐야? 수영 못하잖아. 아랑이가 놀라서 소리쳤어. 흥,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그래? 나는 수영 같은 거 안 배워도 잘할 수 있어. 우랑아, 위험해. 빨리 나와. 꼬랑지가 크게 소리쳤지만 우랑이는 겁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곧 물살에 휩쓸려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 으악! 우랑이의 비명이 들려왔어. 뭐야? 장난치지 마. 아랑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장난 아니야. 허푸 허푸. 발에 쥐가 났어. 살려줘. 우랑이가 소리쳤어. 꼬랑지는 재빨리 주위에 있던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서 우랑이 쪽으로 뻗었어. 우랑아, 이거 잡아. 우랑이는 꼬랑지가 건넨 나뭇가지 끝을 붙잡고 겨우 물에서 빠져나왔어. 아랑이가 울먹거리며 서둘러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 우랑아, 괜찮아? 물에는 갑자기 왜 들어간 거야?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어. 우랑이는 몸을 오돌오돌 떨며 계속 기침을 했어. 선생님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외투를 벗어 우랑이를 덮어주었어. 선생님, 발목이 너무 아파요. 우랑이가 울먹거렸어.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우랑이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고 체험학습은 그대로 중단되었어.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모두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했지. 꼬랑지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이상하다. 우랑이는 두려움이 생기는 두텁떡을 먹었을 텐데 꼬랑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맞아. 떡 배달이 잘못된 게 분명해. 꼬랑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지.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새벽이었어. 꼬랑지는 지하 부엌으로 내려가 비법책을 펼쳤어. 랑랑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곧이어 떡 이름이 나타났어.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인절미. 랑랑 형제에게 꼭 필요한 떡이네. 이번에는 똑같은 떡을 2개 만들면 되겠구나. 꼬랑지는 서둘러 떡 만드는 방법을 확인했어. 찹쌀을 물에 불려 시루에 쪄낸 후 절구에 찧어서 한 입 크기로 썰어 콩고물을 묻히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마지막으로 들어갈 비법 재료가 궁금했어. 랑랑 형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 랑랑 형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누가 랑랑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까? 꼬랑지는 마지막 비법 재료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었어.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서둘러 떡을 만들어야 했지. 꼬랑지는 랑랑 형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 더는 싸우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꼬랑지는 우랑이와 아랑이를 생각하며 더 정성껏 떡을 짓고 콩고물을 묻혔어. 그날도 랑랑 형제는 떡집에 오지 못했어. 오늘도 왕구리가 배달을 해야겠다. 우랑이가 병원에 입원했거든. 아랑이도 아마 병원에 같이 있을 거야. 다 내 잘못이골게 꼬랑지 형님 정말 죄송하골게. 왕구리는 떡을 잘못 배달해서 우랑이가 다친 걸 알고 잔뜩 기가 죽었어. 이번에는 똑같은 떡이 2개라서 잘못 배달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비법 재료를 넣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야. 비법 재료가 먹을게.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인절미에는 랑랑 형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이 꼭 들어가야만 해. 알게꿀게.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인절미에는 랑랑 형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이
꼭 들어가야 하굴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배달하고 오겠굴게. 왕구리는 눈에 힘을 주고는 꼬랑지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어. 우랑이가 입원한 병실은 2층 복도 끝이었어. 왕구리는 천장에 바짝 붙어서 조심조심 움직였지. 다행히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잘 찾아갔어. 병실에는 우랑이와 아랑이가 엄마와 함께 있었어. 우랑아,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리뼈에 금이 가서 석 달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 쌍둥이인데 어쩌면 둘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그럴 수만 있다면 둘의 성격을 합쳐서 다시 반으로 나누고 싶다. 엄마는 우랑이와 아랑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자 랑랑 형제가 빽 소리를 질렀어. 나는 아랑이처럼 겁쟁이가 되긴 싫어요. 나도 우랑이처럼 사고뭉치가 되기는 싫어요. 우랑이와 아랑이는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 병원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 둘 다 조용히 하고 있어. 하루 입원해야 한다니까. 엄마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 챙겨올게. 둘이 싸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우랑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랑이는 형 잘 보살펴주고. 싫어요. 우랑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왜 도와줘요? 저도 싫어요. 아랑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우랑이와 아랑이를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엄마는 화가 나서 급하게 병실을 나왔어. 엄마는 힘들게 낳은 쌍둥이가 눈만 마주치면 싸워서 너무 속상했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지. 랑랑 형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이 인절미에 꼭 들어가야 하골게. 왕구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떡바구니를 들고 달려가서 엄마의 눈물을 받았어. 엄마의 눈물은 다행히 인절미 2개에 사이좋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지. 드디어 마지막 비법 재료가 들어갈 꼴게. 왕구리는 랑랑 형제가 만화책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바로 옆에 인절미가 담긴 바구니를 하나씩 두었어. 랑랑 형제는 뒤늦게 떡을 발견했어. 이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다. 엄마가 두고 갔나? 내 옆에도 떡이 있네. 인절미 맛있겠다. 왕구리는 랑랑 형제가 떡을 발견하자 마음이 놓였어. 그래. 이제 어서 먹기만 하면 되굴게. 왕구리는 침대 밑에 숨어서 랑랑 형제가 빨리 떡을 먹기만을 기다렸지. 그런데 이게 뭐야? 네 인절미가 더 크잖아. 무슨 소리야? 네 인절미가 더 크잖아. 갑자기 랑랑 형제는 서로의 인절미가 더 크다고 싸우기 시작했어. 아무리 봐도 네 인절미가 더 커. 자세히 봐봐. 네 인절미가 더 크잖아. 엄마 아빠는 맨날 우랑이 너만 좋아해.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는 아랑이 너만 좋아하잖아. 왕구리는 침대 밑에서 우랑이와 아랑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 쟤들이 왜 저러굴게? 내가 봤을 때는 2개가 다 똑같굴게. 왕구리는 랑랑 형제가 떡을 안 먹고 싸움만 하자 애가 탔어. 처음에는 네 떡이 더 크네, 아니 네 떡이 더 크네 말싸움만 하던 랑랑 형제는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 아야, 왜 때려? 방금 네가 내 다리 건드렸잖아. 내가 언제? 우이씨, 방금 네가 또 건드렸잖아. 우랑이와 아랑이가 서로 밀치고 싸우는 바람에 바구니에 담겨있던 인절미 2개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 안 돼! 왕구리가 달려가서 떡을 잡으려고 했지만 공중에 날아올랐던 인절미는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 에이, 너 때문에 인절미 못 먹게 됐잖아.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 아이, 진짜? 이제 더러워져서 못 먹겠네. 결국 바닥에 떨어진 인절미 2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어. 꼬랑지 형님이 정성껏 만든 떡인데 이번에도 배달 실패굴게. 왕구리는 눈물을 훌쩍거리며 병실을 나와야 했지. 꼬랑지 형님 정말 죄송하굴게. 떡집으로 돌아온 왕구리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는 그대로 알아누웠어. 떡집에는 골골골 왕구리의 앓는 소리만 가득했어. 그날 이후 꼬랑지는 며칠 동안 떡을 만들지 못했어.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새벽이 되자 꼬랑지는 다시 지하 부엌으로 내려갔어. 꼬랑지는 소원떡 만드는 비법책을 활짝 펼쳤어. 랑랑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꼬랑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쳤어. 비법책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솔직한 말이 솔솔솔 나오는 송편. 솔직한 말이 솔솔솔 나오는 송편이라고? 이번에는 꼭 제대로 배달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마지막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는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한 미소 하나. 휴, 이번에도 쉽지 않겠구나. 꼬랑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맵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콩이나 파트로 만든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은 뒤 시루에 솔잎을 깔아서 찐 다음 참기름을 바르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서둘러 송편을 만들었어. 따뜻한 물에 반죽한 쌀가루를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콩으로 만든 소를 넣었어. 꼬랑지는 똑같이 생긴 송편 하나 더 빚었지.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쌍둥이처럼 똑같았어. 이 정도면 되겠지? 시루에 솔잎을 깔아 찐 떡에 참기름을 바를 때에는 랑랑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서 더 정성껏 발랐어. 이번에도 떡은 안 먹고 싸움만 할까봐 걱정이 굴게. 왕구리가 기죽은 표정으로 말했어. 이번에는 더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 봐봐, 이번에는 모양도 크기도 두 개가 똑같잖아. 정말 똑같굴게.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하나씩 먹으면 좋게 꿀게. 하지만 꼬랑지로부터 마지막 비법 재료를 듣고 난 왕구리는 어깨가 다시 축 처졌어. 눈만 마주치면 서로 싸우는 서로를 무섭게 노려보던 랑랑 형제가 떠올랐거든.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꿀게. 왕구리는 다짐하듯 말했어. 저녁이 되자 왕구리는 서둘러 랑랑 형제 집으로 달려갔어. 힘들게 벽을 오르고 베란다를 통해서 겨우 안으로 들어갔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해꿀게. 왕구리는 랑랑 형제의 머리맡에 떡을 하나씩 두었어.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얼굴로 튀어올라 잠을 깨우려고 했어. 오늘은 아주 그냥 꽉꽉 밟아줄 거굴게. 왕구리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순간 랑랑 형제의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지. 잘 때 모습은 꼭 천사 같굴게. 왕구리는 꼬랑지가 말했던 마지막 비법 재료가 떠올랐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굴게. 왕구리는 간절히 말하며 우랑이와 아랑이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 누구야? 누구지? 우랑이와 아랑이는 잠에서 깨어났어. 네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아니, 네가 내 머리를 쓰다듬은 거 아니었어? 우랑이와 아랑이는 서로를 마주봤어. 다른 때 같으면 눈만 봐도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다정한 손길이 떠올랐거든. 여기에 또 떡이 있네? 그러게, 내 머리맡에도 떡이 있어. 랑랑 형제는 뒤늦게 머리맡에 놓인 송편을 발견했어. 반질반질한 윤기가 도는 송편은 한눈에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웠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겼어.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갔지. 랑랑 형제는 서로의 떡이 더 크다고 싸우다가 인절미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기억이 떠올랐어. 이번에는 크기가 똑같네. 그러게, 아주 똑같아. 랑랑 형제는 만족한 듯 서로 바라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떡을 입에 넣었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입안에 솔솔 풍기면서 목이 간질간질했어. 아랑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졸려서 생각이 안 나. 이상하다. 나도 우랑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떡 진짜 맛있지? 정말 맛있어. 우랑이와 아랑이는 스르르 다시 꿈나라로 빠져들었어. 그때까지 침대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왕구리가 슬며시 밖으로 나왔어. 드디어 랑랑 형제가 떡을 먹어꿀게. 왕구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어. 드디어 떡 배달을 무사히 마친 왕구리는 새벽거리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굴게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우랑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랑이가 우랑이를 부축해서 화장실 다녀와. 제가요? 아랑이가 볼멘 소리로 물었어. 그럼 형제가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지. 선생님 목소리가 커지자
아랑이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아랑이는 목발을 짚은 우랑이를 부축해서 교실 밖으로 나왔어. 에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학교 갈 때도 네 가방까지 들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화장실까지 따라가줘야 해? 아랑이는 복도로 나오자마자 투덜거렸어. 너 어릴 때 자주 아파서 나는 매일 네 옆에 붙어 다녔거든? 그때 내가 가방 들어주고 부축해줬던 건 기억 안 나? 우랑이도 지지 않고 따졌어.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 옛날은 무슨 옛날, 우리 유치원 때거든? 그때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너만 따라다녀야 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랑이는 우랑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랬구나. 그런데 다리 깁스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좋아. 다쳐서 좋다고? 아랑이가 놀라서 물었어. 응,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나를 걱정해줘서 좋아. 어릴 때 네가 병원에 자주 입원해서 그때마다 나는 할머니 집에 가야 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너만 걱정하고 돌봐줘서 속상했지.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었단 말이야. 그때 아픈 네가 정말 부러웠어. 그랬구나. 사실 나는 튼튼한 네가 부러웠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늘 형을 닮으라고 잔소리했는걸. 나는 그 말 듣는 게 가장 싫었어. 너는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잖아. 사실 나도 잘 먹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 그리고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속상했어. 나는 뭐든지 잘해야만 엄마 아빠가 관심을 주니까 그랬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더 잘하려고 하면 사고만 치게 되는 것 같아. 우랑이가 힘없이 말했어.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아프기 싫어서 조심조심 하다 보니 점점 더 겁쟁이가 된 것 같아. 우랑이와 아랑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한참 동안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내고 나니 가슴속에 솔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해졌어. 그런데 지난번에 떨어뜨린 인절미 먹고 싶지 않아? 아랑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 그러게, 왜 갑자기 인절미가 먹고 싶지? 우랑이도 맞장구 쳤어. 우리 동네에 랑랑 형제 떡집 새로 생긴 거 알아? 그런 떡집이 있었어? 우리랑 이름이 비슷하네. 내일 우리 용돈 받으면 거기에 가자. 그래, 거기 가서 맛있는 인절미 사 먹자. 우랑이와 아랑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하하 웃었어. 다음 날 랑랑 형제는 사이좋게 집을 나섰어. 우랑이와 아랑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여기다! 여기야? 랑랑 형제는 걸음을 멈추고 떡집을 올려다봤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하하 자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어? 여기가 아닌가? 에이, 여기가 아니네. 우랑이와 아랑이는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 갔어.